직업상담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2021년 1회 기출문제풀이 직업상담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이 분류한 직업선택의 주요 문제 영역. 문제 영역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 영역의 네 가지. 이것을 이제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별 진단 네 가지. 왜 변별 진단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담자의 문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했다, 변별했다라고 해서 이제 변별 진단입니다. 첫 번째가 직업을 무선택.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은 것, 무결정, 그죠? 무결정. 네, 두 번째는 미결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결정. 불확실한 선택. 네. 또는 확신이 부족한 것. 이것을 우리가 미결정. 세 번째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적성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성을 갖지 못한 선택. 그러니까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지 이제 흥미가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흥미만으로 선택한 그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현명하지 못했다. 네 번째, 그다음에 적성, 흥미 간의 모순. 모순된 선택이 되겠죠. 불일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무결정, 미결정, 그 다음에 적성 없음, 불일치. 이렇게 네 가지가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네 가지인데요. 보기 내용 보시면 직업의 무선택, 무결정, 그 다음에 확신 부족, 그 다음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 4번에 나와 있고 정보 부족이 아니다. 정보 부족은 보딘의 문제다. 보딘의 직업 선택의 주요 영역이다. 보딘의 문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실존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존주의 상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상담이다. 우리가 이제 뭐 철학적인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보기 내용 보시면 1번에 인간은 과거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고, 감정, 느낌, 행동의 전체성, 그리고 통합. 무엇입니까?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안하기 힘들어서 그대로 독일어를 쓰고 있는 것. 바로 게슈탈트. 게슈탈트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다. 2번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네, 실존주의 철학과 유사하지만 여기에서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다. 이것은 네, 인간중심 상담에서 네, 실현 경향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치료가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피해자적 역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의 목적이다. 자, 그렇죠? 신경증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실존주의 상담이 되겠다. 자, 실존주의 상담은 이러한 인식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역할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실존주의 상담이다. 4번, 과거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해석이 현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해석이 있는 것, 바로 정신분석 상담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에 이제 개인의 선택과 책임, 삶의 의미, 성공 추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들러 심리학 같은 요소들을 같이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문의 형식입니다. 질문의 형식이 이제 크게 비구조화 또는 구조화, 그 다음에 간접, 직접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개방, 폐쇄, 그죠? 뭐 이런 스타일의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구조화와 비구조화,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정해진 질문. 요거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어떤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정해지지가 않았다.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안에 넣어서, 문장 안에 넣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형태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간접 질문이 되겠죠. 직접 질문은 이제 직접 질문하는 것이고요. 문장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은 이제 how 질문이 되겠죠. 어떻게. 그래서 yes, no가 대답이 안 되는 것. 얘는 반대로 yes, no로 대답이 되는 것. 그것이 폐쇄 질문이 되겠다. 보기 내용 보시면 간접 질문보다는 직접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사실 직접 질문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뭔가 공격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접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겠다, 우리가 실제로는. 그래서 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번 폐쇄적 질문보다는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개방 질문이 왜 효과적일까요? 반응의 다양성. 또는 독특성. 독특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면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죠. 정보 습득. 많은 정보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폐쇄 질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내담자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방적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이중 질문은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중 질문이라는 건 뭐냐? 한 번에
2개 이상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라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네, how라는 질문으로 조금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다.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를 사정할 때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데 적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질문은 굉장히,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의미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함축시키고 있어가지고 문제만 보면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통찰, 네, 통찰을 위한 방법, 통찰의 효과적인 방법, 네, 요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통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요 앞에 이제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기 문제가 뭔지 잘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자기 문제가 뭔지를 좀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1번, 직면이나 논리적 분석을 해준다. 그죠? 이렇게 직면하거나 논리적 분석을 하게 되면 공격받거나 비난당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2번, 불안에 대처하도록 심호흡을 시킨다. 우리가 인지적 통찰을 해야 되는데 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완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완 훈련은 네, 정서적인 불안을 우리가 다룰 때 도움이 되지만 통찰과 좀 거리가 멀 수 있겠죠. 3번,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 네,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우리가 자기인식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은유나 비유를 사용하면 이렇게 공격당하는 불쾌감도 없고 자기를 좀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비유를 많이 들어주면서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고를 재구조한다. 요 1번이나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직업 상담의 기초 기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상담 기초 기법이죠. 상담 기초 기법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1번이 이제 경청, 적극적 경청, 명료와 수용, 해석 요런 기법들이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인데요. 1번, 내담자의 내면적 감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벌써 이제 여기에 반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를 통해서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네, 경청은 이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제스처나 어떤 여훈구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하는 방법인데, 여기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분명한 측면을 상담자가 분명하게 밝히는 것, 명료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고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음. 네, 여기에 존중하고 있음. 이걸 보여주는 기법. 바로 수용입니다. 4번, 내담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의미를 재설정해 준 것, 설명을 다시 해주는 것이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보딘이 제시한 상담자의 반응 범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기법이죠. 상담 기법. 보딘이 이야기하는 역동적 직업 상담에서 상담 기법이 뭐냐? 보딘이 얘기한 것은 이제 3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명료화. 네. 두 번째가 비교, 세 번째가 소망
방어 체계. 우리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나왔죠. 그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 그죠? 밝혀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명료화라고 한다.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그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그 주제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네, 어떤 그 현상들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기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주제의 공통 또는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 요것이 이제 비교 기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망 방어 체계, 요것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결국 이 보딘의 상담 기법은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요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원초와 욕동이 되겠죠. 원초, 본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다음에 방어 체계는 그죠? 자아나 초자의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안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보딘이 제시한 상담 기법이었다. 그죠? 이런 그 내적 동기, 그 다음에 직업 결정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그러죠. 이것은 내적 역동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통찰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왜 직업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법이었다. 그래서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의 상담자 반응 범주이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에서 전형적인 하루의 내용에서 검토되어야 할 성격 차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보죠.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첫 번째가 이제 진로 사정이 되겠습니다. 진로 사정에서는 개인의 어떤 경험 등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진로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전형적인 하루. 전형적인 하루라는 것은 이제 하루 일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표 정도 같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언제 일어나고 뭘 했고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격 차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요거는 개인적 경험. 요거는 이제 성격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생애 진로 사정의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는 강점과 장애. 강점과 장애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강점, 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직면하는 문제, 그다음에 대처 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문제 그리고 대처. 네 번째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가지고 요 앞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죠. 요약해서 목표와 연결.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바로 직업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목표와 이제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형적인 하류는 이제 성격 차원을 우리가 파악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성격 차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의존적, 독립적. 두 번째가 자발 체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성격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보기 내용 보시면 자, 1번 의존 독립, 그죠? 의존 독립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2번 판단 인식, 3번 외향 내성, 그다음에 4번 감각 직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MBTI의 성격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